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정보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점이야, 관점, 그렇죠? 관점. 그러니까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시험에서는 어때요?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아까 질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질적에 가장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양적 관점이잖아요, 그렇지? 양적 관점. 자, 그래서 정보 이론적 관점이 어때요? 얘가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면 얘가 양적 관점이야. 양적 관점. 정확히 말하면. 자, 이거와 가장 반대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의미론적 관점이다. 그렇지? 의미론적 관점. 의미론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질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저 한 번도 이 책을 진짜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그렇죠? 자, 21페이지에 의미 정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의미 정론? 나는 한 번도 이걸 의미 정론이라고 읽어본 적이 없어. 이해하셨죠?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의미론적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처럼 읽히는 거야, 이게. 의미 정론이라고 한 번도 읽힌 적이 없어. 이게 의미론적이다. 그쵸? 의미 정론이 아니라 의미론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정보 이론적 관점은 어때? 양적 관점이야. 그치? 의미론적 관점이다. 그럼 양적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어때?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 이해하셨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있잖아요. 데이터, 정보, 지식을 특히 어때? 데이터와 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건 어디야? 이거를 구분하는 건 의미론적 관점이야. 그치? 왜냐하면 의미가 있어야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때?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 데이터가 정보고 정보가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쵸? 1950년대에 출현한 관점이에요. 그쵸?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어때? 수학적 이론이다. 그치? 자. 정보를 의미 중심이 아닌, 자, 보세요. 의미 중심이 아니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양적이란 말이야, 이게. 이해하셨죠? 의미 중심이 아닌 시그널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치? 정보의 양은 어때? 비트로 측정 가능하고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이다. 그치?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치? 확률이 뭐야, 이게?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의 관점 또는, 자, 정보의 양, 그치? 비트,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이거는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그치? 위너라는 사람이 어때?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있고, 그치? 시너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는 어때? 학자가 중요한 거야. 그치? 아까는 학자가 중요하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때? 관점에서는 어때? 학자가 중요하다. 그치? 시너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너.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어때? 이 사람이 어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위너와 어때요? 그치? 셰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셰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기본적 토대가 되었다. 이 관점에서 정보는 자 별표해 내용과 상관없이 정의된다. 그치? 에너지와 물질과 마찬가지로 어때? 물리적 요소로 간주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정보 이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 학자로는 어때요? 셰넌이 있지. 여기서 중요하다. 그쵸? 자. 그 비트, 즉 이더 또는 오화이라는 거예요. 그치? 상황 선택인데 컴퓨터에서 어때? 0과 1로 표현된다. 근데 아까 보세요, 여러분. 뭔가 표현됐다. 그럼 뭐였어, 이게? 사실이 표현된 게 데이터라고 했잖아. 그치? 이 사람은 어때? 그냥 데이터를 뭐라고 보는 거야? 정보라고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 그치? 우리가 비트, 즉 이더 오화로 어때요? 이 선택 상황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는 거죠. 자, 모든 정보는 어때? 비트라는 공통된 단위로 계량화할 수 있다. 여러분, 계량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치? 계량화할 수 있다. 그럼 어때? 얘가 의미론적 관점이 아니라 양적 관점이라는 뜻이야. 그치? 측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위너는 뭐라고 했냐 하면 기호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어때요?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다. 이 사람은 어때? 의미 형식의 구조라는 건데 의미 형식의 구조하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가 아니라
형식적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치? 형식적 구조가 중요하지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질서의 크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셰넌과 위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어때? 엔트로피 감소를 가져온다. 그치? 자,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말도 많이 쓰지, 그치? 사회과학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어때요? 엔트로피를 사회과학에다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그치, 제 의미도 모르면서, 그치? 아무 때나 쓰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있잖아요. 엔트로피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무질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질서.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어때요? 엔트로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방이 있어, 방이. 그럼 방이 갑자기 어때요? 바닥에 널려있던 책들이 갑자기 가서 꽂히면서 정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점점 어질러지겠어요? 점점 어질러진다는 말이, 그치? 그러니까 다 책에 꽂혀 있고 옷도 다 정리돼 있었는데 어때? 이게 점점 무질서하게 돼서 바닥에 널려 있고 어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때요?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때? 무질서한 상황에서 어때? 질서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야? 이게 정보라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 어때요?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무질서 감소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엔트로피 감소를 가져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엔트로피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엔트로피 뭐 이게 우리가 엔트로피도 뭐야? 자연과학에 쓰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적 관점은 뭐로 보는 거야? 그냥 의미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어때? 그냥 자연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측정한다. 그치? 그 다음에 어때? 뭐 단위다. 또는 뭐 비트다.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의미가 상관없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양적 관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때요? 이게 학자가 중요하다. 그치? 셰넌, 위버, 위너 뭐 이런 사람들. 그치? 자, 그러면 특징을 봐봐 여러분. 내용적, 질적 측면이 아닌 어때? 형식적, 양적 측면을 정의해. 그치? 그래서 가장 반대되는 관점이 뭐야? 의미론적 관점이다. 그치? 자,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보 이론적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정보의 팽창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와 긍정적 의미의 부여의 원천을 제공한다라는 건데 정보라는 게 이제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왜? 그쵸? 정보라는 게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치? 자, 여러분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 죽는 거야. 이해하셨죠? 사람이 우주도 죽고 뭐 사람도 죽고 엔트로피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건 어때? 뭔가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어때?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때? 무질서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엔트로피 자체가 어때? 죽음 같은 걸 뜻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때? 정보의 팽창에 대한 어때? 낙관론적 견해와 어때? 긍정적 의미 부여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거겠지? 정보라는 건 어때?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겠죠? 자, 리을도 봐봐 여러분. 의미 내용과 무관계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걸 있잖아요. 다 뭐 이걸 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 사실. 그치?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내용과 무관계하고 중립적 개념으로 어때? 정보 형식이나 문법에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어때요? 그냥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SVO가 있으면 다 정보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 뭐 주어에 동사에 목적어에 뭐가 오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런 형식만 가지면서 정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우리가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가 뭐야? 이게 구조란 말이야. 그렇지? 이해하셨죠? 그렇지?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게 어때? 이런 게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형식만 생기면 문법 구조만 있으면 뭐다? 이게 정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사회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때? 대량으로 생산, 가공, 저장, 전달된다. 그렇지? 불확실성이 엔트로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새로운 지식을 의미함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때? 사회적 비용의 감소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생기면, 그치? 정보나 지식, 얘네는 있잖아. 정보, 지식, 데이터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아. 그냥 다 뭐다? 정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의미함으로 어때?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때?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자, 또 정보와 통신의 기술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 그러니까 의미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자, 통신국의 발달에 그치, 이론적 기틀을 제공했다. 뭐 이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뭐야?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치? 노벨로트 위너의 저서, 그치? 사이버네틱스 혹은 어때?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 뭐 이런 게 있어.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이거 읽어보면, 자, 여기서, 자, 정보란 우리 외계에 적응하거나 어때? 우리가 적응한 것을 어때? 외계로 하여금 어때? 감지하게 할 때 외계와 교환되는 어때? 내용에 붙인 이름이다. 그치? 정보를 받거나 사용하는 과정은 외부 환경의 우발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응하거나 어때? 그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생을 영위하는 과정. 뭐 이게 정보라는 거야. 그치?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꼭 정보라는 게 여러분 잘 봐. 여기서 보면, 그치? 사이버네틱스 혹은 어때?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동물도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뭐, 그치? 뭐 먹이를 먹거나 위험을 피하거나 하는 거잖아. 그 동물이 뭘 가지기는 어려워.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양적 관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네틱스 혹은 어때? 동물과 기계, 조정과 소통. 이런 말 나왔을 때 이게 뭐라는 거야? 동물 나오면 뭐 동물한테도 의미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어때? 사람이 의미를 갖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네틱스 혹은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정보 이론적 관점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치?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정보는 기호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 질서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자, 셰넌을 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이다. 그렇지? 얘는 수학적 이론이 뭔지 몰라도 우리는 어때요? 이게 양적 관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양적 관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론을 통해서, 그치? 전기통신을 기반으로 한 정보 이론을 체계화했는데, 정보를 어때? 확률 과정으로 파악해, 그치? 정보량을 어때? 엔트로피, 그치? 통신 용량의 개념을 도입했다. 자, 정보는 정보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메시지나 어때? 기호의 집합으로부터 하나의 메시지나 기호를 선택할 때 부여되는 어때? 선택의 자유인데, 정보량은 부여된 선택의 자유를 정량화한 것으로 정보원의 메시지나 어때요? 기호의 집합으로 각각의 메시지나 기호가 발생될 확률로 결정된다. 그치? 이 말이 뭔지 몰라도 어때요? 정보량, 확률,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라는 거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보 측정의 개념은, 그치? 거기는 이제 줄쳐 여러분. 정보 측정의 개념은 연력학에서, 그치? 엔트로피 개념과 유사하며 정보원이 갖는 어때?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치? 여러분 잘 봐. 정보량이 엔트로피야. 그치? 그럼 잘 보세요.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정보가 어때?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불확실할수록, 그치. 다시. 정보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자. 이런 말이지. 불확실할수록 정보가 작은 건 맞잖아. 그치. 그래서 작다고 말한 거잖아. 그치. 근데 어때? 이거는 그럼 이제 불확실한 상태를 어때? 우리가 확실하게. 그치? 어떤 질서 있게 만들려면 어때요?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어때? 정보는 많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쵸? 자,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어때? 정보량, 필요한 정보량이 어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원이 갖는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불러. 그치? 이 말은 이 불확실한 상태를 어때? 질서 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량을 뭐라고 하냐? 이게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메시지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량은 어때? 메시지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증가한다. 그치? 증가해. 자, 그래서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의 크기를 말해.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뭐예요? 불확실성이다라는 거지. 자, 어느 메시지가 선택될 것인가에 대한 어때? 불확실성 정도는 엔트로피로 표현되며 메시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얻는 정보에 해소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은 어때? 정보에 해소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 상태를 어때?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정보량, 이걸 뭐라고 한다? 엔트로피라고 한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러고 나오면 뭐예요, 이게? 정보 이론적 관점이고 셰넌이다, 그치? 셰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정보 메시지가 전달한 정보량은 엔트로피 측정되며, 그치? 우리가 불확실성 또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도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해, 그치? 우리가 정보를 뭐라고도 불러? 무질서가 불확실성이 엔트로피니까 어때? 정보라는 건 어때? 그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역 엔트로피가 어때? 정보다라는 거죠. 자, 라폴트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치? 정보를 역 엔트로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 이론적 관점이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자, 정보 사회론적 관점. 그 정보 이론적 관점은 어때요? 공학자라든지 수학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겠지 하셨죠? 근데 이제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뭐가 되겠어요? 이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사회학자들 이해하셨죠? 사회학자들은 어때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에 이제 입각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의 초에 등장한 정보 사회 혹은 탈산업 사회론적 관점이다. 그렇지?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탈산업사회다라는 거죠. 탈산업사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게 탈산업사회라는 말은 탈이라는 말은 어때요? 포스트란 말이에요. 포스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다 그러면 어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탈근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후기 근대라고 번역하기도 하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이니까 산업사회를 어때? 이거 지나갔다는 거잖아, 그치? 탈피했다라는 말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얘가, 그치? 정보사회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탈산업사회적 관점,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이나 정보사회적 관점이 같은 말이야, 이게. 자, 관점인데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어떤 생산 요소로 등장했다라는 거였지. 자, 여기서는 여러분 잘 봐,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서. 자, 아까 제가 시장은 뭐라고 했죠?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고 했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정보사회론적 관점은 얘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생산 요소가 되었다. 라는 생산 요소가 되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잘 봐.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치? 이제 들어보면 되게 쉬워. 생산 요소에는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토지가 있단 말이야. 토지, 그렇지? 또는 경영 같은 게 있어. 경영. 자, 그러면 이런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나 경영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윤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윤이 발생한다. 근데 그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때?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가게라도 하나 있어야, 음식점이라도 하나 경영해야 어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어때? 정보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정보 자체가 어때?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정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본은 어때요? 공장 기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계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처럼 어때? 정보도 뭘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생산 요소로 보는 거야, 얘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우리가 지식의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어때? 생산 요소로, 그치? 주된 재화 또는 어때? 생산 요소다. 재화라는 건 생산물인데,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해 보면, 그치? 우리가 재화 또는 생산 요소로 정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그치? 자. 그러면, 그치? 사회로, 그치? 사회 변화의 추세를 묘사하고 예측한다는 점의 측면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관점이에요. 자. 정보 자원은 기존 자원의 한계, 그치? 저성장, 실업,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 에너지 위기,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자원의 동그라미 있죠. 이게 생산 요소라는 말이 어때? 사실 이게 자원이란 말이거든. 이해하셨죠? 자원. 자, 그래서 자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어때? 저렴한 비용으로 커다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정보 이론과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어때? 그냥 금방 구별되잖아, 이거는. 그치? 근데
이제 여기 바로 나올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과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어때? 이게 잘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그럼 뭐야? 생산 요소 또는 자원으로 보는 거야. 자원으로.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어때? 물론 이런 것들도 보는 거지만 얘는 정보를 뭐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상품으로 본다. 상품으로. 이해하셨죠? 이게 단순한 기계처럼 어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그치? 이거 자체가 어때?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는 말은 좀 다른 말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품으로 보는 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라면 생산 요소 자원으로 보는 게 어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인데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대표적 학자예요. 대표적 학자. 자, 여기서도 뭐 학자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 그치? 학자 이름이 중요하진 않는데 이 말이 중요해. 정보 자원에 어때요? 자원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치? 생산 및 재생산은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치?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되거나 압축할 수 있고 어때?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여기 정보 자원의 생산 및 재생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여기서 정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공장이 어때?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우리가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어때? 정보를 뭐라고 보는 거야? 생산 요소, 자원, 공장,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얘가 어때요? 우리가 확대되거나 압축할 수 있고 어때?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어때? 공유할 수 있다. 정보라는 건 어때? 공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못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보는 어때? 이 분필을 공유하기는 어렵잖아. 그치? 분필을 어떻게 공유해? 그치? 분필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어때?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건 어때? 그냥 정보의 뭐가 되는 거야? 속성이 되는 거지, 속성.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얘가 어때?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면 어때? 확대되거나 압축할 수 있고, 그치?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때? 보다 생산이 뭐 용이하다. 뭐 이런 말이야. 그치? 이런 말. 그러면 또 봐봐. 정보는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났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번 9급 시험에. 그치?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면 어때요? 이게 그치? 자동차를 만들면 우리가 자 이윤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얼마 안 되겠지, 그치?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어때? 이것도 많이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윈도우즈나 네이버 같은 건 어떻게 돼? 이거는 얘는 윈도우즈를 한번 찍었어, 그치? 한번 만들었어. 개발할 때까지 굉장히 어렵겠지, 그치? 한번 개발했어. 그럼 어때? 한 장씩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어? 그 클릭하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요?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산의 측면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어때? 이게 상품의 측면을 말하는 거야? 이게 생산의 측면을 말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용은. 그치? 비용은 어때? 공장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정보는 어때?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 비용 거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어디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가 아니라 이걸 정보 이론적 관점이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아니라 얘가 뭐라는 거야? 이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도 된다. 그치? 이런 말 나오면 그치?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 비용 거의 없다. 그러면 어때? 얘는 정보를 공장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라볼트라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둘 뿐, 그치? 그것이 어때?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덜 기울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그치? 정보가 뭐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잖아, 그치? 정보가 어때요? 어떤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관심이 없다. 이런 비판도 받는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확대되거나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제가 있잖아요. 연력학 법칙을 잘 몰라. 그치? 이거 뭐 여러분도 잘 모르지. 아, 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공대에서 왔다거나 그러면 어때? 잘 알 수 있지만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얘는 연력학 법칙을 따른다는 건 어때? 얘가 뭐 기계 같은 게 어때? 이게 막 그치? 뭐 소모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네는 어때? 정보는 어때? 그렇게 막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개발해 놓으면 어때? 굉장히 쉽게 말하는 거니까 기억에서 말하는 거나 니은에서 말하는 거나 어때?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특징을 봐봐, 특징. 자. 재화, 수단, 요소, 자원. 그게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정보사회론적 관점은 어때? 두 단어를 기억하면 돼. 자원과 생산 요소. 이해하셨죠? 생산 요소와 자원이다. 그치? 생산 요소와 자원으로 등장했다라는 거겠지. 정보가 공장이죠. 노동이나 자본처럼 어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요소가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라는 거지. 자,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은 확대 압축할 수 있고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어때? 누설되기 쉽고 공유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 이제 공장을 어떻게 공유하겠어요? 그치? 뭐 공장 공유도 있지만 공유하기 어렵지만 정보는 어때? 그치? 공장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쉽다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우리가 공유가 가능하고 누설되기 쉽다라는 거지. 그치? 공장은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어때? 정보는 뭐 누설되기 쉽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때? 영업 기술 뭐 이런 거잖아. 이것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얘가 상품이란 얘기야. 이게 공장이나 생산 요소란 얘기야. 생산 요소란 얘기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구나.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재화이기도 하잖아. 이게 생산 요소나 자원인데 재화라는 것을 어때요?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재화에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사적 재화도 있고 어때요? 공공재도 있고 이제 배울 거야 이런 것도 공공재도 있고 뭐 요금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또 그치 바뀌었네, 그치? 자, 사적 재화가 있고 어때요? 공유자원이 있고 또 요금제가 있고 공공재가 있거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상품은 아닌데 어때? 공공재.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공재. 이해하셨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뭐 공공재라 그래. 다시 재화 서비스. 이건 시험에 나는 거니까 공공재는 이제 알아야 돼, 여러분. 공공재는 자. 그 공공재는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비경합성과 어때요? 비배제성이 있는 상품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얘를 공공재라고 하는 거야. 비배제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비배제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비배제성은 돈을 안 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비경합성은 어때?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어때? 다른 사람들이 못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 마치 어떤 성질이 있어? 공공재적 성질은. 정보가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꼭 정보만 이런 성질이 있는 건 아니다. 자, 그 여러분 생각해봐. 자, 즉 국방 서비스를 예를 들거든. 보통 국방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자, 국가는 어때요? 세금을 내고 어때? 뭐 그렇지도 않지만 만약에 국방 서비스를 어때? 요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만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절대로 어때? 강원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치? 그냥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 서울 사람들만 어때요? 서울 사람들만 돈을 내고 강원도 사람들 돈을 안 냈어. 그럼 정부는 어때? 여기만 지켜. 그럼 이렇게 하면 국방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 바보야.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오면 어때? 결국 못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나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때? 돈을 내는 사람에게만 골라서 제공할 수 없는 성질이 있어. 이해하셨죠? 이건 어때? 이런 사람들은 어때?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어때? 이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야. 돈을 낸 사람한테 제공하려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배제성이라고 하고. 그럼 또 봐봐.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 여기 이제 다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방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옆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이 이용하니까 어때? 못 이용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이용할수록 나는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정보라는 건 있잖아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분명히 있어. 물론 비배제성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어때? 아까 사친연산 이런 것도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 지식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걸 사용한다고 해도 어때?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 비배제성이다. 그럼 어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돈을 안 낸 사람은 어때? 누설되기 쉽다고 했으니까 어때? 돈을 안 낸 사람을 배제하기도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자, 생산요소, 자원, 재화인데 여기서 재화는 뭘 뜻하는 거예요? 공공재를 말하는 공공재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생산요소, 자원, 재화 이 나오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공공재는 어때? 상품으로 팔아먹기가 어렵지. 왜?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화라고 해도 어때? 어디까지? 공공재까지. 그럼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뭐다? 이게는 상품이다. 이해하셨죠? 그걸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정보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 재화라고 할 때는 어때? 공공재까지. 그렇죠? 물질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 아니라, 그렇지? 지식과 정보와 같은 정신적 재화가 부의 원천. 부의 원천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자본처럼 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 공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산업사회의 양적 양대 생산 요소였던 생산 요소 나왔어. 뭐예요? 생산 요소 나오면 정보 사회론적 관점, 그렇지? 노동과 자본이 어때? 정보 사회에서 지식에 의해 대체됐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때? 정보 이용의 형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이용해서 어때?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때? 그냥 좋다라는 좋다, 그렇지? 그럼 이제 잘 봐.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보세요. 그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 이 말을.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정보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여러분, 정보를 자원으로 보는 게 뭐야?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잖아, 그렇지? 정보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어때? 상품으로 취급한다. 상품에 동그라미 쳐. 그러면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뭐구나? 이게 그렇지,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구나라는 거죠. 정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면서 정보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어때? 사회적 관계의 특성은 소홀하게 취급하는 관점. 얘도 어때? 그치? 정보와 생산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특성은 소홀하게 취급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치? 부와 빈곤, 지배와 굴욕의 명암이 엇갈리고 보다 많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생성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면 어때? 이게 사회 구조론 이런 거야, 그치? 근데 어쨌든 상품으로 취급한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도 어때?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있고 어때요? 그 주류 이론가들도 있어,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거는 뭘로 보기 때문이야? 이거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상품으로 본다.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정보는 의사결정자의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어때? 효율성을 지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효율성이 있을 때 어때? 가치가 크다는 거잖아.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봐. 가치를 양쪽으로 표현한 게 뭐야? 가치를 양쪽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가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야? 두 글자로. 그렇지. 가격이잖아. 그 가격과 관련이 있는 게 뭐야? 이게 가격과 관련이 있는 게 상품.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상품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 가치.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이게 나오면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인데 얘는 어때? 상품으로부터 어때? 가격, 가치 좀 떨어져 있잖아, 그렇지? 근데 가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때?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그렇지,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구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는 어때? 의사결정자의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어때? 효율성 지닌다라는 건데 이게 가치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 정보의 가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가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어때? 이게 상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의 가치는 의사결정 행위 변화의 가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 이게 이제 이것도 이거는 디귿에서, 그치? 자, 이게 어때요? 니은의, 그치? 정보 사회론적 관점에 톰슨하고 약간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정보는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공장을 뜻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 가변 비용은 그치? 우리가 거의 없다. 여러분, 고정 비용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어때요? 이게 고정돼 있는 가격, 그치? 예를 들면 그렇지, 이걸 지우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있잖아요, 그치? 상품을 많이 생산하나 적게 생산하나 어때?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가변 비용은 뭐가 되겠어? 가장 대표적 가변 비용은 노동이지, 노동 투입량이 어때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어때? 이게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비용이 큰 반면이다 그러면 어때? 연구소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때? 윈도우 10을 하나 개발했어, 그치? 그거 어때? 하나를 더 생산할 때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이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정 비용, 가변 비용 나왔어. 뭐야 이게? 생산에 관계되는 거잖아, 그치? 생산. 생산 요소적 측면이라면 우리가 어때요? 여기서 보면 로빈슨은 어때요?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며 어때?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해봐, 여러분. 자동차. 그치? 자동차는 어때요? 뭔가 이제, 그치? 비용이 들겠지? 사용 기간에 따라 어때요? 감가상각 되잖아, 그치? 근데 정보는 내가 윈도우를 하나 샀어. 그거 어때? 사용 기간에 따라서 어때? 이게 감가상각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정보를 뭐라고 본 거야? 이게 상품으로 본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정보는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 비용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공장으로 본 거고, 밑에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얘는 어때? 정보를 뭐라고 본 거다? 상품으로 본 거다. 보면 있잖아요. 억지인데? 억지야. 제가 생각해도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근데 왜 억지든 아니든 간에 외워야 된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이게 선지가 이게 등장했을 때 이게 이제 이거를 어때요? 얘를 우리가 정보 사회론적 관점으로 볼 거냐,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 거냐 해서 이게 앞에 밑에 세 개, 대표적 학자 세 개 있잖아요. 해링턴, 데이비스, 올슨, 그치? 로빈슨.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는데 이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뭐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 특징을 봐봐. 특징을 보면 정보는 어때요? 공공재적 성격까지 강조하는 거 뭐야? 공공재적 성격까지 인정하는 게 뭐야?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고, 공공재적 성격과 아울러 사유재적 성격을 동시에 소유한다. 사유재적 성격이 뭐야? 상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유재적 성격까지 동시에 갖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얘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그치? 자, 자원이 강조되면 공공재적 성격.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원이 강조되면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것은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고, 그치? 자, 상품이 강조되면 어때요? 사유재적 성격이 부각된다. 이건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동들이 사회적 생산관계 구조에 의해, 그치? 자, 설명한다, 그치? 설명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자,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면, 그치? 우리가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자, 사회학자에도 어때? 빨갱이들 많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쪽으로 온 거야, 이쪽으로. 이해하셨죠? 이쪽으로 온 거고,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어때? 여긴 빨갱이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좀 낙관적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때? 다 이쪽으로 왔단 말이겠지? 이쪽으로 왔어. 그래서 특히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때요?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주류 경제학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뭐 미시 경제학이라든지 어때요? 우리가 뭐 거시 경제학 이렇게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우는 건 다 주류 경제학이라고 해. 근데 어때? 이제 여러분 잘 안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 것들이죠. 마르크스주의 이런 건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인데 우리가 어때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치? 아까 실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치? 실러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치? 정보 사회론적 관점보다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동들이 사회적 생산관계 구조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치? 생산관계라는 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인데 뒤에서 나와. 자, 이런 것들은 어때? 이것도 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야?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넘겨서 보면, 자,
기본적 생산관계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때? 정보사회의 기능성 측면, 가능성 측면을 과소평가할 우려를 내포한다라는 거지. 자, 얘도 이제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봐. 여기는 어때요? 이거는 스펙트럼이 넓어. 이해하셨죠? 주류 경제학에 입각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때? 그치. 여러분 사회 구조론적 입장,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때?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얘는 어때요? 정보사회가 도래했다는 거잖아. 정보사회가 도래했다는 건 어때? 정보사회는 뭐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잖아. 그치? 농업사회가 있고, 산업사회가 있고, 정보사회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정보사회는 뭐하고 다르다? 산업사회가 다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뭐야?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지. 그치? 근데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는 어때? 다르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상품을 보는 입장 중에서도 다르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어때? 이걸 그냥 똑같이 자본주의 사회, 근대사회로 보는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특히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 중에서도 어때? 우리가 여전히 산업사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 생산관계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정보사회의 가능성 측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말은 이런 말이야.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생산관계라는 말이 뭐냐?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그치? 1년 동안 계속 볼 말이야. 생산관계. 그러면 생산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어때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게 있어.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뭐야? 이걸 생산 양식이라고 해.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생산관계라는 용어를 썼다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생산관계라는 말을 썼다는 그것으로부터 어때? 얘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빨갱이라고 알 수 있다. 아셨죠? 생산관계라는 말 자체를 썼다는 말 자체가 빨갱이 아니면 어때? 빨갱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잘 보세요. 생산관계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생산관계라고 하면 이게 어때? 자본과 노동자. 이게 생산관계라고 하는 거야. 중세시대에는 어때? 영주와 농노. 고대시대에는 어때? 귀족과 노예. 이걸 생산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생산관계다 그러면 어때요?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 생산관계라고 불러? 그럼 어때?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 정보가 상품으로 등장했어도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보사회라고 해서 어때? 산업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뒤에 가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론이라고 부르거든. 연속론. 그래서 이게 어때요? 그런 의미야. 이게 기본적 생산관계의 동질성을 강조해. 그치?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자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사회 가능성 측면을 어때? 과소평가할 우려를 내포해. 그치? 정보사회가 이게 어때요? 산업사회와 분명히 다른 건데 이 다른 점을 어때?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게 어때?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어디라는 거야? 이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그치? 자, 또 이제 잡으세요. 니을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 연장시켜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제시해. 그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때요? 이걸 총체적으로 좀 보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본과 노동자는 어때요? 이건 자본과 노동자는 어때? 경제적 관계야, 정치적 관계예요. 경제적 관계지. 근데 이 경제적 관계가 이 자본가들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부르주아 이혼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이혼회로 만들었다는 건 국가는 누구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마르크스 생각이야. 그치? 국가는 누구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본가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어때? 이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 그 뭐가 토대가 되겠어요? 경제가 토대야? 정치가 토대야? 경제가 토대야. 그치? 그래서 나는 어때? 정치학을 말하더라도 꼭 뭘 말하겠다? 경제학을 항상 말하겠다. 나는 경제를 말하더라도 꼭 뭘 말하겠다? 권력관계를 함께 항상 말하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이해하셨죠?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거 선배 중에 어때요? 이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진경. 그치? 이진경. 이 사람이 이름이 박태호인데 왜 이제 이름을 이진경이라고 지은 거야?
이것이 진짜 경제학이다. 야, 이 사람 이 성까지 바꿔버렸잖아요. 그치? 이진경이 뭐야? 이것이 진짜 경제학이다인데 그 사람이 뭐 경제학 얼마 알겠어? 모르잖아. 그치? 그냥 마르크스 조금 공부하고 아, 경제학이라는 게 마르크스구나 해서 어때? 이것이 진짜 경제학이다. 그치? 그래서 어때?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경제학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있어? 이게 마르크스주의다. 이해하셨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때? 기본적 생산관계 동질성을 강조해. 그치? 정보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어때? 여전히 자본가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해.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때? 정보사회 가능성 측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서 연장시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도 뭐야 이것도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미음을 보시면 그치 정보의 구체적 삶에 기반해서 어때 정보사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읍이잖아, 그치 평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값을 매기고 정보의 내용을 어때 돈의 잣대로 대체함으로써 아닌 그치 인상적인 통계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가 어떤 것에 관한 것이라는 사고를 상실하게 되는 건 이게 뭔가 이제 앞뒤가 안 맞아, 그치? 위에 거하고 안 맞는 건 어때요? 여기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면 어때?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맥클럽이나 어때요? 포렉 같은 사람은 어때? 이 사람들도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라고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 주류 경제학자들이야. 이해하셨죠? 마르크스 경제학이 아니라 어때? 주류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들은 뭐예요? 맨날 신문에 경제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뭐 GDP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가가 어떻고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 어때요? 이게 주류 경제학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론이나 어때?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다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로 보면서, 그렇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로 보면서 얘가 어때요? 우리가 생산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그렇지? 어떤 경제적 통계를 이용해서 어때?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의미론적 관점이다, 그렇지? 의미론적 관점. 그럼 여러분 잘 봐. 이게 양적이라는 말 자체는 어때? 아예 의미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지? 정보사회론적 관점이나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어때요? 얘는 두 가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거시적 관점이죠.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예를 들면 어때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이 사회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의미론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으로서 이 정보가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한다? 질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아이 뭐 이해가 어딨어? 그냥 외우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의미론적 관점. 더 많은 양의 정보는 어때? 새로운 유형의 사회라는 주장에 반대해. 그렇지? 반대해. 더 많은 양이 있어봐야 뭐하냐? 이런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새로운 유형의 사회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관점이다. 자, 이는 문명화 과정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핵심적 사고는 그렇지?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고와 그에 필수되는 어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어때? 질적 관여가 정보에 대한 양적 접근에 앞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의미론적 관여가 어때요? 그렇지? 질적이란 말이야, 의미론적이란 말이야 이게. 질적 관여가 어때? 정보에 대한 양적 접근에 앞선다라는 견해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야. 이제 생각해 볼게, 여러분. 잘 봐. 얘는 어때요? 이제 쉽게 생각해.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치? 어렵게 설명할 능력도 없어, 사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활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45도라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어때요? 이게 뜨겁다는 게 중요하겠어요? 뜨겁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양보다는 뭐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이게 미지근하다. 42도면 굉장히 미지근하거든? 딱 알맞죠? 근데 42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 이게 미지근하다, 뜨겁다, 알맞다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양이나, 그렇지? 양이나, 그렇지? 또는 어때? 사회 구조 이런 것보다는 어때? 개인에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의미론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정보에 대한 상식적 이해에 기반한 의미론적 개념으로 특정 쟁점, 분야 및 특정의 경제적 과정에 대한 어떤 정보의 새로운 시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제 대표적 학자. 이게 중요하지, 그치? 자, 정보는 동그라미 쳐, 여러분. 의미. 질적이란 말이 의미잖아, 그치? 문제 풀기는 정말 쉽다, 그치? 그냥 의미 나오면 뭐예요? 의미 나오면. 의미론적 관점, 질적 관점, 그치? 의미론적 관점. 정보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어때? 수신자의 행위를 바꾸는 자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분석되며 처리된 자료다. 그렇죠? 자, 정보는 의미가 있으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를 제시한다. 의미 나오면 다 뭐야? 의미론적 관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보는 의미론적 내용에 관계없이 송수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채널을 통해 전달되기 위해서 부화된 모든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거 뭐야 이게? 양적 관점이잖아, 그치? 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어때? 탈의미화시켜 다루는 방식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거야, 이건 로작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양적 관점의 위험성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야? 이것도 뭐 의미론적 관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이론이 어때요? 양적 처리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어때? 치명적 오류를 지닌다고 경고했어, 그치? 의미론적 관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생활해보면 우리 앞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을 엄격히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게? 의미론적 관점이야, 그치? 양적 관점에서는 어때? 이걸 굳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자, 특징을 봐봐, 여러분. 특징. 정보의 내용적, 질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정의된다, 그치? 내용적, 질적, 의미론적 다 같은 말이야, 이게. 내용이란 말이나 질적이란 말이나 의미론적이란 말이나 같다, 그치? 기존의 일반론적 양적 정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어때? 로작이 제기된 개념으로서, 그치? 로작이 중요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다프트, 그치? 로작, 웹스터. 웹스터도 아까 뭐예요? 의미론적 관점을 넣었잖아, 그치? 실러는 의미론적 관점 같은 걸 빼버렸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디귿 별표해. 데이터, 자료, 정보, 지식, 지혜와 같은 현상을 어때? 차별화해서 구별해. 그러니까 이게 구별한다는 말은 어때? 구별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가장 대표적으로 어때? 양적 관점 같은 경우에 이론적, 정보 이론적 관점은 구별하지 않는데 얘는 확실히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정보에 대하여 소유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을 구별한다, 그치? 자, 그치? 여러분 잘 봐.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소유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 자, 어쨌든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그치? 평가되는 것만 정보이긴 하지만 내 카메라 안에 담겨 있는 사진하고, 그치? 내 카메라 안에 담겨 있는 사진하고 어때? 내가 인스타그램에 어때? 정리해서 올린 사진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지 내가 소유하는 정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걸 구별하는 거. 이걸 구별하려고 하는 건 누구야? 의미론적 관점. 이해하셨죠? CNN 같은 경우에는 어때? 구별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 그치? 그냥 양은 다 똑같잖아, 그치? 데이터 양은 다 똑같으니까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뭐다? 이것도 의미론적 관점, 질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됐어. 이제 우리가 거의 25페이지의 미음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때? 사람들의 주요 감신사는 어때? 그 의미와 같이 의미 나오면 어때? 의미론적 관점이다, 그렇지? 따라서 정보 사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의미와 질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뭐예요? 의미론적 관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이제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었고,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었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지. 어렵지 않아, 그렇지? 어렵지 않아, 그렇지? 그냥 외우면 돼. 이제 외우는 것도 쉬워, 그렇죠? 자, 외우는 거 쉽다. 자.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해봐.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었네. 그치?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었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었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있었네. 그 다음 어때? 의미론적 관점이 있었네. 그쵸? 자, 상품으로 보는 게 뭐죠? 정치 경제학적 관점. 그치. 그거만 알아도 반은 맞는다. 그치? 자원으로 보는 게 정보 사회론적 관점. 의미 같은 거 중요시하지 않아. 비트, 엔트로피,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게는 정보 이론적 관점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때요? 의미를 중시하는 게 어때요? 의미론적 관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냐 하면
목차를 외운다 그래. 목차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만 알아도 있잖아. 뭐가 있는지만 알아도 올해 어때?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알면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어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25페이지의 정보의 특성부터는 어때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자.